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당뇨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의학적 용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즉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액 속의 혈당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해서 한 2시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사실 혈관 손상, 피로감, 식곤증, 공복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그리고 심한 사람은 만성 질환의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건 당뇨병이 아니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의학적 또는 생리학적 개념으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으로 2020년대 들어 사람들이 건강관리와 식이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용어가 블로그나 건강서적, 그리고 유튜브, SNS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탄수화물과 당분, 즉 설탕입니다. 또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순당 역시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뿐입니다. 즉, 음식을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 물질인 탄수화물, 즉 곡물과 채소, 과일 등과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스류와 각종 첨가제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현대인들은 과도한 탄수화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될 텐데, 그런 식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식품으로는 육류와 지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에는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려면 육식과 지방 위주로 먹으면 됩니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곡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죠. 이러한 식사법은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식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은 정제된 탄수화물 및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먹거리를 선택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당뇨 기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용어는 의사협회나 민간위원회에서 정한 당뇨병 환자를 구분하는 진료 기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건 그냥 진찰에 참고하라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당뇨 환자를 판단하는 당뇨 기준치의 적용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사람들의 혈액에 혈당 농도가 약 180mg/dl 이하가 되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모두 재흡수한답니다. 그러면 소변에 당이 거의 안 나오겠죠. 그런데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장에서 재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이때는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 현상을 요당이라 하고 이때 당뇨병을 의심해 보라는 것이 교과서적 이론이랍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의료계의 당뇨 기준치는 140mg/dl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은 126 이상이면 당뇨로 분류해서 당뇨약을 처방합니다. 이상하죠? 126이든 140이든 소변으로는 당뇨 증세가 없는데도 당뇨 환자라 진단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뭐라고 하느냐? 소변으로 검사한 당뇨가 불확실해서 요즘은 당화혈색조를 검사해서 당뇨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치가 126, 140 이런 수치라네요. 참 편리한 기준이죠. 당뇨란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당이 나오지 않아도 당뇨 환자가 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아무튼 우리 몸의 혈당이 180mg/dl 이하이면 신장에서 당을 재흡수해서 혈액 속의 혈당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조절 기능, 즉 항상성이 있는데 우리 몸의 자동 조절 기능을 무시하고 126 이상이면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당뇨약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이 되겠죠. 저혈당은요, 생명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혈당은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죠. 여기서 한 가지 정상 혈당 수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공복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의 당뇨 기준치는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당뇨 환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호 생각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80%는 무늬만 당뇨 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당뇨약을 먹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을 먹지 않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자연치유요법과 대체의학적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경호생각에 연락해보세요.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약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치유요법을 믿는다면 이 당신의 당뇨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약만을 맹신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연치유적 식습관을 지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청자가 계신다면 성수자연치유연구소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보세요. 약 없이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당뇨약을 끊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